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을 영역별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논술 문제 형식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교육의 기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교육의 기초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고 피터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육사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논점들이 지금 현재 여기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국교육사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질 아직 않았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나마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 조선시대 전기, 후기, 개화기, 해방 이후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서양교육사는 시험 문제 하나 나왔어요. 첫 번째 자유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육이 자유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교육이 그냥 건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 하나는 전통적으로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보편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성 능력 이런 것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있고, 하나는 사회생활에 유용한 경험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제 경험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진리에 가까운 지식들을 통해서 이성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가. 근데 바로 여기서 자유교육은 이성 능력을 길러주고 진리에 해당되는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사고 능력을 길러주자. 이것이 자유교육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유교육은 고대 그리스에서만 주장이 된 거 아니고 쭉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늘날의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 지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다 자유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서양교육사에서 여기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서양교육사에서 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18세기 자연주의 교육이 그나마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자연주의 교육은 학생들을 중심의 그런 교육이고 그 다음에 경험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교육사나 서양 교육사는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본론의 논점이 4개라 있잖아요. 4개. 그럼 4개인데 이 4개가 서로 연관이 돼야 돼. 어느 정도. 근데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주로 교육 과정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 교육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기본 폼이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심리학, 그다음에 교육평가, 그다음에 교육행정, 이것이 기본 폼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주로 정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다고 해갖고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지. 왜 그때 또 다시 딴 데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서 4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급한 사람이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면 이 부분이지만 나머지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거 한 문제 놓치면 4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4점 날아가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잖아. 지금 5점 사이에서 전부 다 이게 몰려 있는데 한 문제 날아가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교육 철학 파트에서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실제적 교육 철학에 해당되는 실존주의,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생태주의, 푸코의 뭐 훈육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시키기가 어려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교육 철학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을 알아야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교육 철학이 교육학 이론을 이끌어가는 어떤 선두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아야 되지만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회학인데, 교육 사회학이 이론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것은 많은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역시 연결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많이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에서 사회화와 공정한 선발 배치인데, 공정한 선발 배치의 어떤 한계점, 선발 배치, 학교에서의 공정한 선발 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문화실조가 나왔는데 이 문화실조는 교육 사양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육 심리학 문제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교육 사양 문제는 이거 한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갈등론에서 시험 문제 낼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 여러분한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저항 이론이 나왔다든가 어떤 이론이 나왔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또 감점이 4점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역시 교육 사역 중에서 교육의 평등, 교육 개혁 해가지고 우리 교육 사역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논점들 다 뽑아놨는데, 그 중에서 학교 외 개혁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평생 교육을 강조하고 그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해커스 학원도 구성원들이 학습을 해야지 서로.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학습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습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학습 조직 구축의 원리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지금 현재 그 동료 장학이라든지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동료 장학이라든지 전문 학습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냐면 학습 조직과 관련된다 이거예요. 학습하지 않은 조직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노량진 학원 중에서 이 해커스 학원이 가장 학습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여러분들의 학습은 스터디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다 학습 조직이야. 학습 조직 구축을 스터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학습 조직의 원리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인데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겠죠? 교육 과정 지금 현재 핵심적인 논거 뽑아놓은 건데 여기에 공식성의 정도에 따라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예언교육과정인데 여기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올해 또 시험 문제 나왔어. 2013년도에 나왔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내용상의 교육과정 중에서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 경험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역량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역방향 설계라는 게 있는데 역방향 설계, 실제 상황, 협동학습 이런 걸 구성주의적인 이론이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이미 나왔고 성취평가제 이런 것들은 전공에서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분배 그 교육과정의 이론 쭉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이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개발 모형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타바의 모형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모형이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타바가 나와야 돼. 타바가 나올 때가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타바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과정 개발은 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것이 타바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교과서를 누가 만들어줘? 출판사에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만들어줘가지고 교사들을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것이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그나마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플룻반을 지도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여기는 타바의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는 위긴스의 역방향 설계 모형, 워커의 실제적 모형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 나왔고 이것이 2017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워커의 모형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 하신 분이 있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분 그래가지고 학생 수가 푹 떨어졌잖아요. 뭐하러 안 나온다고 해. 그냥 한 말 더 하지 말지. 그래서 선생님은 한번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와버리면 그분은 이제 그걸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학생들은 적중한 사람 못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스킬백이랑 있는데 스킬백 아이즈너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나왔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이론이거든. 교사한테 시사점을 많이 주고 학교한테 많이 시사점을 주는 모형이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짤 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모형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이게 언젠간 나와.
언젠가 나오는데 이대로 나올 수는 없어. 이대로 나오면 시중에 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려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 내용 선정의 원리, 조직의 원리 해가지고 내용 조직의 원리가 2016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2017년 안 나왔지? 2018년도. 그러면 2018년도면 누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겠어? 왜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안 나와. 바로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돼. 그러니까 나온다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나는 여기서 나온다 했어요. 왜 그걸 중요한다고 했냐면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할 때 이 강의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내용 선정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용 선정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요. 지금 나는 여러분한테 이 교육학 그 임용고시를 최단계 합격하게 한 방법이라는 것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내용 선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용 선정을 할 때는 기회 원리라든가 일 목표 다경험이라든가 뭐 지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동기 유발이라든가 흥미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를 출판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출판사에 있는 교과서를 갖다가 학생한테 가르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가르칠 때도 다양한 예를 들어두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걸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시험 문제를 내봤어요. 이것을 모의고사에서 9회인가 될 거야 아마. 그럼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실제 여기에 있는 네 문제를 내가지고 각각의 기회 원리 이런 것을 찾도록 했는데 못 찾았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내용 조직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 모형인데 이것은 조금 아직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긴 해. 근데 어려워. 그래서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던 거죠. 자, 교육 심리학에서 아까 교육 사회학에서 나왔는데 문화실조가 나왔고 지능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능 중에서 가드너의 지능 이론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그 사이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런데 여기에서 정서지능하고 이게 시험 문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나왔어요. 근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기본 입장은 인간은 9개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개나 3개가 발달돼 있다 이것이고 후천적인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 이론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서 이 지능의 종류를 찾아 쓰는 걸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지능의 종류를 쓰는 것인데 이게 지능의 종류를 외우지 않은 사람 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능의 종류를 그 뭐냐면 음론어 대신 공개해가지고 실존 관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9개 지능을 외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근데 논하면 잘 이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난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란한 말을 친구 보고 대신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한 것이죠. 암기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면 두문자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특히 전공에서도 아주 중요해. 이게 두문자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암기할 양은 많아. 근데 암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자를 따가지고 암기라는 말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음악적인 지능, 논리, 수학적인 지능, 언어의 지능, 대인관계 지능인데 시험 문제 대인관계 지능 이게 나왔어. 그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시각 지능, 그다음에 그 개인 내적 지능, 실존 지능, 관찰 지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전과는 달리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더 들어가 시험 문제 내니까 여러분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있는 내용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 틀리면 4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문자법이라든가 효율적인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 1년에 합격한다 이런 뜻이죠. 1년에 합격해야지 2년 3년 하면 창피스럽잖아요. 나는 참고로 이야기했는데 고시 공부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교사하면서 뭐냐면 행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허리 디스크 걸리고 나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고시의 후유증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하면은 막 목 디스크도 걸리고 막 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인지적인 특성 중에서 8번, 9번에 피아제, 10번에 케이지, 11번에 비고츠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 물론 비고츠키 이론은 다른 데서 응용해서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이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동기 이론 중에서 애킨슨의 기대가치 이론, 메슬로의 욕구이기 이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동기 이론 중에서도 이 이론 말고도 여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이론이 지금 가득 들어있어 이 속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설이라든가 작동적 조건화설 우리 생활에도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아직 나오진 않았고, 작동적 조건화설에서 강화 전략이 시험 문제 나왔고, 반두라의 모방 관찰학습 중에서 사회인지학습 이론 반두라의 중에서 우리는 모방이나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방 관찰학습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행동 수정 절차 해가지고 학생들의 행동 중에서 문제 행동은 상당히 오랫동안 습관화돼 있어. 그래서 그게 단기에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학습 효과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절차가 행동 수정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선 측정 쭉 있는데, 이런 것이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여기에 있는 캐롤이라든가 블룸이라 스키너 이런 사람들은 행동주의 성향이 강한 교수학습 이론이고, 그 다음에 오스벨, 브루너, 가네, 메릴, 라이겔루스 이런 사람들은 인지주의적인 교수학습 이론에 가까워요. 근데 시험 문제에 지금 브루너는 시험 문제에 나왔고, 그 다음에 켈러가 나왔어요. 근데 켈러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 지금 무궁무진한데 시험 문제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하지. 이거 현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 중에서 협동학습이 있는데, 협동학습이 시험 문제 나왔어. 협동학습이 201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2013년이니까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내년쯤에 협동학습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냐면 고쳐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 자, 교육공학에서 얼른 생각할 때 교육공학에서 나올 게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교수 설계 모형이라는 게 있어. 이 설계 모형 중에서 근래전은 행동주의 시대에 주로 유행했던 모형이고, 그 다음에 딕과 캐리, 실즈와 리치, 하인리 이런 사람들이 인지주의적인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실즈와 리치 모형 중에서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설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나슨인데, 조나슨은 구성주의 설계 모형인데, 수업 설계 모형인데, 여기서 학습환경 설계 시 고려사항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모델 고층 스캐폴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 모형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낼 곳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데 가서 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데일이라든가 베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브랜드 러닝이라든가 이런 의미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해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평가 아주 중요하다겠죠. 교육평가에서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는데, 형성평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관과 평가에서 선발적 교육관하고 발달적 교육관이 있는데, 이 발달적 교육관에 대한 것이 1점짜리로 들어가 있었어요. 평가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발달적 교육관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후천적인 환경만, 좋은 환경만 제공해주면 얼마든지 발달이 가능하니까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조 준거에 따른 평가에서는 준거 지향평가, 성장 지향평가, 능력 지향평가, 규준 지향평가인데, 규준 지향평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대평가를 말해. 근데 상대평가인데 아직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어요. 시험 문제 내기는 좋지만 아직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어요.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준거 지향평가, 성장 지향평가, 능력 지향평가인데, 이 중에서 준거 지향평가는 2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성장 지향평가는 1번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인 평가고 학교 평가 중에서 성취평가제 이런 것이 있는데, 성취평가제나 대안적인 평가로서 수행평가, 역동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수행평가나
성취 평가자는 이제 전공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 아직 논술에서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교육 평가 및 교육 통계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의적 영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의적 영역 평가 방법으로서 관찰법, 사실적 측정법, 자기보고 평정법, 리커트 척도법 이런 것이 있는데 요번에 리커트 척도법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평가 도구 중에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있는데 타당도에서 타당도의 의미하고 그 고양 방안 이것이 3점짜리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미하고 고양 방안을 잘 써줘야 돼. 근데 시험 문제가 거기서 타당도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의미만 설명하면은 여기 있는 평가 도구가 측정 내용이나 대상을 충실히 측정하는 정도 이것밖에 아니니까 한 줄밖에 안 되잖아. 한 줄밖에 아니기 때문에 1점밖에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테크닉이 요구되는 것인데 그때는 고양 방안까지 함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번에 신뢰도 검사에서 신뢰도의 검사 유형 중에서 재검사, 동형검사, 반분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검사 신뢰도하고 동형검사 신뢰도는 2번 이상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한 결과에 상관관계를 내는 건데 반분 신뢰도나 문항 내적 합치도는 한 번 해가지고 신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중에서 반분 신뢰도를 제외한 반분 신뢰도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신뢰도를 구하는 그런 신뢰도 구하는 방법을 검사 유형을 써라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이 문항 내적 합치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평가 절차, 교육 연구, 교육 통계. 그래서 지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깊게 시험 문제에 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 하나 틀리면 4점이 나가게 되고 4점이 나가게 되면 그것은 그 임용고시 1년 동안 쭉겜 사이로 공부했는데 허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문자법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생활지도인데 생활지도는 상담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에서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이게 중복되는 것인데 상담하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에요. 지금 대부분 다 누구나 다 내담자들 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 이론에서 낙인 이론, 차별 접촉 이론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이제 사회 통제 이론이랑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생활지도는 시험 문제가 정시에서는 안 나오고 정시는 11월이나 12월 달에 시험 보는 것을 말해. 그다음에 추시는 이제 5월이나 6월에 시험 보는 것을 말하는데 5월이나 6월에 시험 봤던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이 속에 끼기가 어렵죠. 그래서 생활지도나 교육사회학은 정시에서는 잘 안 나와. 추시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전문 상담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지금 추가 시험이 보는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학인데 교육행정에서는 3번의 교육행정과정론에 보면은 페이올에 의하면 계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획의 의미와 유용성 이것이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획이란 말이 뭔 말인지 이걸 너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좀 응용하면 충분한데 계획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하루 계획도 세우는 거고 주간 계획도 세우는 거고 월간 계획도 세우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걸 쓰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가 그때 좀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완 결합체 조직, 공식과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학교에서 공식 조직이 아닌 것이 비공식 조직인데 이것이 그 11월 달에 11월 이제 마지막 주에 내가 시험 문제 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것이 시험 문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학생들이 나한테 가태식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그 당시에.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거죠. 다음 조직화된 무질서 파슨스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정책 중에서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 변혁 지향적 지도성. 그래서 여기에는 피들러하고 변혁 지향적 리더십 중에서
변혁지향적 리더십은 혼자만 서주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서주반이만 주장한 게 아니고 바수도 주장하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어요. 근데 이것이 시험 문제에 2번이 나왔어. 변혁지향적 리더십이 2번 나오고 피들레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 1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혁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서 교내 자율장학, 그다음에 장학의 활성화 방안 이게 있는데 교내 자율장학이 시험 문제가 2번 나왔어 여기서. 그래서 임상 동료 자기장학을 쓰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동료 장학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가 또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는 여기에 있는 이 장학의 활성화 방안 또는 이 변혁지향적 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동료 장학을 통해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전문학습 조직체, 전문학습 공동체 또는 전문학습 조직체 이것이 지금 상당히 대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